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명옥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들바람 강윤자입니다. 인하대병원 원보 여름호가 그 이제 특집 주제가 숲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숲해설가로서 일하신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계기로 숲해설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무주에서 태어났고 무주에서 20살까지 자랐는데 산에서 들에서 뛰어놀던 놀이, 그리고 또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3살 때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숲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흙을 만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숲해설을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인문과 과정을 들었어요. 자연을 닮은 안내자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듣고 나서 이제 조금씩 아이들하고 고마리 활동을 하면서 숲해설가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하고 숲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산행을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자연이 좋아서인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사실 산을 자주 올라가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제 나이 또래 그 친구들이 주로 뭐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아무래도 골프 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뭐 취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그 일요일 아침마다 청계산 자락에 그 주말 농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내와 함께 자주 가곤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청계산을 올라가곤 하거든요. 사실 한번 이렇게 실제 등산만 해도 올라가 보면 너무 좋구나. 사실 그 땀 흘린 뒤에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마 등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숲해설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 주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주로 아무래도 생활하실 것 같은데요. 숲해설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숲에서 지내고 있어요. 계양산이나 아니면 인천대공원, 그리고 수목원 같은 데도 가고 부평공원, 이런 인천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원을 많이 찾아다니죠. 그리고 숲해설은 아이들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숲해설을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힐링이 목적이지 막 이렇게 생물들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너무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신나게 놀 수 있는지 그런 놀이를 많이 하는 거죠. 일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숲은 매번 저한테 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숲에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동안은 늘 즐겁고 행복해요.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니신 숲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저는 주로 뭐 아내와 이렇게 주말 산행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아내가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그 계단이나 좀 바위가 많은 좀 험준한 산길보다는 완만한 흙길이나 뭐 또 이렇게 요즘은 야자 매트 깔려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주로 걷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좀 기억이 나는 숲길이라면은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가족여행 갔을 때 서귀포에 치유의 숲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숲 해설도 듣고 했었는데 편백나무 숲이 아주 좋은데요. 그 숲에 이제 그 나무 침대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니까 꼭 그 자연의 향기가 아주 저의 온몸을 다 감싸는 느낌, 이런 게 들어서 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숲의 향기도 좋지만 그 숲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곤충들도 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요. 도심과는 다른 맑은 공기부터, 그리고 또 녹색된 물을 저장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고요. 교수님께 숲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가족은 이게 여행을 갈 때마다 이제 가급적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좀 대표적인 그 숲길을 좀 걸어보고자 많이 하거든요. 사실 뭐 시간이 좀 되면은 숲 해설도 듣고 또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숲과 좀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숲에 가면은 키톤치드 향을 이제 느낀다고도 하는데 이제 치톤치드란 말 자체가
이렇게 그 식물을 의미하는 이제 치톤이라는 말과 그 살균이라는 의미의 그 치드란 말이 이게 합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톤치드에서 이제 주 물질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 테르펜이 주로 그 숲에서 나는 그런 좋은 향을 주로 내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숲은 뭐 자연 방향제이기도 하고 또 자연 항생제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그 이제 기업들도 이제 ESG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ESG라고 하는 게 그 environment 그리고 소셜 그리고 또 가버넌스 뭐 이거 머리 글자를 딴 거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 environment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전에 기업들은 주로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친환경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철학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제 결국 환경이 한 기업의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앞으로의 이제 그런 100년 대계를 담당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 해설가님께서는 이제 숲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많이 마주치실 것 같아요. 등산객들을. 그 이제 산행하시는 등산객분들이 좀 지키셔야 할 그런 에티켓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숲에 가실 때 확대경을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대경을 갖고 가서 작은 아이들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꽃말이 같은 것도 확대경을 보면은 이 아이가 정말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산객들 분들 중에는 이렇게 라디오, 뭐라 그러죠? 녹음 테이프를 갖고 다니면서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숲에 가면 새소리, 솔바람 소리, 뭐 자연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구리 울음소리부터 해서 많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오랫동안 바라다 보면요, 나무를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꽃을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변산바람꽃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다가 순간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찍어본 적이 있어요, 셀카를. 근데 저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꽃도 웃어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찍은 꽃을 와서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꽃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 진짜 멋지다. 이렇게 자연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숲에서 만나는 자연 중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가급적 이제 산에 갈 때 그 다른 등산객들이 좀 적은 아주 이른 시간에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사실 뭐 아마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산속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소리를 들어보면 뭐 지저귀는 뭐 새소리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졸졸졸 뭐 개울물 흐르는 소리 또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 또 옆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이야기해주는 또 우리 아내의 목소리까지도 굉장히 참 정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도 그 어떤 숲이 주는 것이 굉장히 아, 내가 이 숲을 다 소유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역시 교수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코로나19로 요즘에 야외활동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교수님께서 재활의과 전문의로서 건강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외식이나 뭐 여행이 참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훨씬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등산을 할 때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뭐 신발을 신을까? 뭐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얕은 산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더 무시하거나 뭐 조심스럽지 않은 그런 산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산행에서 뭐 무릎을 다친다든지 뭐 족저 근막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발목을 못 삔다든지 뭐 낙상 사고로 뭐 골절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산을 올라가기 전에 그 준비 운동으로서 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줄 필요도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또 산은 이렇게 오를 때보다 그 내려갈 때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릎 손상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그 연골에 미치는 압력에 비해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한 8배까지 압력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에 많이 충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또 손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반드시 좀 평탄한 길이라 생각하더라도 양쪽에 그 스틱을 하나씩 잡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등산을 마친 후에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여흥을 즐긴다고 해서 이렇게 또 뭐 과도한 음주나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좀 이제 좀 굉장히 그 등산 후에 오히려 좀 몸을 잘 풀어주셔야지 또 피로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뒤풀이 음주도 좋지만 뒤풀이 그 운동을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게 앞으로 그 근골격 손상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자연훼손의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나무, 지금 있는 숲 그대로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파괴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갯벌도 마찬가지로 파괴하고 그래서 같이 모든 생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숲보다는 식물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식물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숲의 나무에 잘려진 모습들을 보니까 숲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과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면 보존은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한 미래는 무엇인가요? 들바람 해설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숲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게 개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위안이나 심적 안정을 얻고 있습니까?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런 자산이거든요. 숲은 계절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또 다른 식물이 자라고 있고 또 다른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늘 다른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갈 때마다 항상 실증을 느끼지 않고 또 새롭게 느끼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꺼놓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숲길을 걸어보면 그 숲에서 받는 그 에너지가 디지털 그 디톡스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공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숲은 영원히 함께해야 할 그런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교수님 마음이 그대로 와닿네요. 이렇게 숲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즐거워요. 저도 오늘 이제 숲 해설가 들바람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제 강윤자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숲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이 우거진 그 숲에 다녀온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우리의 숲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아쉽지만 오늘의 그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우리의 숲을 위하여!